그리고 이 살벌한 분위기는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와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군 내부에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즉 충성스럽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거든요. 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대목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 베이징으로 쏠립니다. 바로 양회 때문인데요. 이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단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잘 짜인 한편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 위에서 예상치 못한 잡음과 균열이 포착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사소해 보이는 흠집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완벽한 화합이라는 공식적인 각본을 깨트려버린 아주 작지만 그래서 더 의미심장한 순간들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당연한 한 목소리로 흔들림 없는 만장일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뭔가 미묘한 긴장감과 이례적인 상황들이 곳곳에서 목격됐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총리의 업무 보고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단 한 표의 반대표가 나온 겁니다. 딱 한 표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모두가 예스를 외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 노라고 말하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낸 아주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반대표 말고도 이상한 점들이 더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위 지도자들이 회의 내내 이례적으로 자주 귓속말을 주고받는다거나 일부 관리들은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 경쟁이라도 하듯 과장된 충성 맹세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뭔가 수면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누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빈자리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띈 인물은 천우입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할 고위급 관료였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인물은 하오밍진. 이 사람은 사실 꽤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을 낳은 사건이죠. 군부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장유샤 장군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폐막식에 갑자기 불참한 겁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진 고위급 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걸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비웠죠. 그래서 중국 권력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숙청이나 심각한 알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서는 바로 분위기입니다. 회의장 안팎을 떠돌던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그리고 눈에 띄게 삼엄해진 경비태세가 만들어낸 그 불안한 분위기 말이죠. 일부 영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자 그의 건강에 대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부적인 불안감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대표단에 대한 보안 검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입구에서 한 번, 들어가서 또 한 번 신원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은 그야말로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예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해진 이 검은 검색은 지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살벌한 분위기는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와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군 내부에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즉 충성스럽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거든요. 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단서들, 그러니까 반대표,
빈자리,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감. 이 모든 조각들은 과연 어떤 큰 그림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그림의 중심에는 바로 2027년에 열릴 21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중국의 향후 5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죠. 여기서 모든 권력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올해 양회에서 나타난 이 모든 이상 신호들을 2027년 당 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종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권력 게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다툼과 기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한편의 거대한 정치 드라마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들이 떠오를지, 군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장유샤 같은 핵심 인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질문들이 바로 2027년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중국 내부의 권력 다툼 아닌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베이징에서 부는 바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현실화될 경우 그 충격파가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해협의 긴장, 글로벌 에너지 안보,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중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내부가 불안한 리더십일수록 외부적으로 더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죠. 그게 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뒤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미중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신호들, 과연 이것은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권력 기반에 생긴 통제 불가능한 균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 게임의 일부일까요? 정답이 무엇이든 그 결과는 앞으로의 세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